이적료 2,400억에 알렉산더 이삭, 이적 후 6경기 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경기력이 아주 좋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다리던 리그 첫 골이 터졌으니 막혀있던 혈이 뚫렸다고 보면 되겠지. 득점선도 홀란드가 현재 11골째 넣고 있으니 앞으로 한 경기당 2-3골씩 넣으면 따라잡는 걸 넘어 녀석을 뛰어넘고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겨우 한 골 가지고 득점왕 타령은 무슨? 홀란드는 고사하고 은베모나 히샬리송부터 따라잡아야겠지만 뉴캐슬에서 2년 연속 20골 이상을 넣었던 선수가 훨씬 더 강팀이라 할 수 있는 리버풀에서 20골 이상 못 넣는 순간 먹튀 확정이라는 거 알지? 자고는 먹튀란 먹고 튀어야 먹튀지. 계속 팀에 남아있으면 그저 계속 먹는 중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적료 2,200억에 플로리안 비르츠. 비록 여전히 리그에선 빵골 빵엇이지만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저의 경기력이 가장 뛰어났던 건 감독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겠죠. 맨 오브 더 매치는 1골 1어시를 기록한 하코에게 돌아갔지만 비르츠 자네의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답답한 경기 흐름을 풀어주지 못했겠지. 지난 경기까지 졌더라면 감독님이 가장 위험했다는 거 아시죠? 사실상 제가 목숨을 살려드린 셈이지만 그간의 부진으로 퉁치도록 하겠으며 조금이나마 레버쿠젠 시절의 비르츠가 보였다. 축구 천재의 프리미어리그 정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 폼이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공격 포인트 수집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경기력은 형편없었지만 공포를 쓸어 담은 하코와 골은커녕 어시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력이 살아난 비르츠. 득점이 있어야 승점을 얻는 법이라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건 오히려 비르츠 자네라 할 수 있지. 시즌 초반 전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에 올라있다가 순식간에 중위권으로 추락했기에 이삭 저 새끼 잘못 산 거 아니야? 그냥 AKT키나 계속 쓸 것이지 이적료가 높다는 이유로 저런 전봇대 새끼한테 기회를 줘야 하나? 라는 비난과 이삭은 프리미어리그 검증이라도 마쳤지 비르츠 저 새끼는 검증부터 실패인 거 아니야? 우리가 리중딱 소리나 듣겠다고 단 2명한테 4,600을 투자한 거냐고? 라는 의심을 딛고 천금 같은 승리를 가져온 이삭과 비르츠. 이제 겨우 한 골 가지고 연승도 아닌 1승 가지고 그간의 비난과 의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경기를 본 사람은 확실히 알 겁니다. 저희 둘이 리버풀의 미래이자 무조건 믿고 기회를 줘야 하는 선수라는 것. 그 시절 제토라인을 넘고 마누라 이상의 공격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바로 비르츠와 이삭의 비상라인 뿐이라는 걸 말이죠. 물론 지난 경기만 놓고 보자면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가 생기는 플레이였지만 고작 웨스트햄 하나 잡은 거 가지고 심지어 11대10의 경기 하나 이겼다고 미래가 어쨌냐는 건 좀 아니지 않겠나? 고작 웨스트햄이라뇨?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터질 때가 망치고 난 웨스트햄 무시하십니까?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 직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리버풀은 팰리스와 갈라타사라이, 첼시와 맨유, 브렌트포드와 맨시티, 노팅엄과 아인토벤 당연히 이겼어야 할 경기에서 벌써 9번의 패배를 정립했으며 심지어 팰리스에겐 2연패를 당하며 리그컵에서도 탈락했는데 아무리 강등권의 성적이라지만 현재 리버풀이 웨스트햄을 무시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난 웨스트햄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그동안 똥만 싸잡히던 이들이 한 경기 이겼다고 드디어 사람 구실을 했다고 자만하게 될까봐. 이기고 자만하는 게 지고 핑계대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역시 주장이 뭘 좀 아시는군요. 지난 아인토벤과의 챔스 5라운드 어차피 진 거 주장이 내가 책임을 떠안겠다 라는 마음으로 농구선수 뺨치는 블로킹을 보여주신 거 맞죠? 뭐 그렇다기보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튼 나 역시 나답지 않은 실수로 PK를 내줬던 만큼 현재 리버풀은 거의 모든 선수가 반등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너희들이 있긴 하지. 모처럼 승리를 가져온 만큼 지금의 페이스를 잃게 하고 싶지 않은데 기존 고참들한테 특별히 요구할 거라도 있나? 반다이크 선배의 나이가 올해로 벌써 34살이던가요? 몇 년 전이야 독보적인 세계 최강이었고 현재로선 리그 최강이라 불리기에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체 불가한 선수긴 하죠. 예전만 못한 건 나 역시 인정하지만 그래도 아스날의 살리바와 마갈랭스, 맨시티의 디아스 정도를 제외하면 리그에 남아난 센터백이 몇 명이나 있겠나? 그러니까 여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수를 넘어 기량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얼마든 대체가 가능한 선수. 리버풀의 리그 챔스 우승을 견인하며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어째서인지 팀을 암흑기로 쳐받고 있는 주범 살라 선배는 이제 그만 필수 옵션에서 빠질 때가 되었다고 보이는걸요. 꼴랑 나 없이 한 경기 이긴 거 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째? 리그 12경기 4골이엇이 모하메드 살라, 리그 6경기 1골이엇이 알렉산더 이삭, 리그 12경기 빵골 빵엇이 플로리안 비르츠. 스탯만 놓고 봐도 최소한 내가 너희들보단 낫다는 거 몰라? 어찌됐든 살라 자리에 소보슬라이를 넣으니까 연패를 끊고 승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선배의 공포가 저희보다 많은 건 그저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받았기 때문. 예전만큼 빠르지도 날카롭지도 않고 돌파가 되는 것도 아닌 모하메드 살라가 선발로 나오는 것을 넘어 경기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으니 이빨 빠진 살라만 막으면 리버풀 잡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게 다른 팀들의 필승 공식이 되고 있단 말이죠. 내 폼이 작년보다 하락했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게 온전히 나만의 잘못일까? 지난 시즌과 비교해 공간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는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며 중원에서 건네주는 짧은 패스나 후방에서 넘겨주는 롱패스나 전부 수비를 등지고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공격 전개는 1대1 대인만큼만 확실히 붙어주면 어지간해선 뚫기 어렵다는 건 몰라? 결국 파트너였던 아놀드의 부재로 인해 뒷공간 침투가 어려워졌으며 다른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는 집 나간 66관보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인가요? 퀄리티의 차이도 없지 않겠지만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디로 침투할지 아놀드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나마 호흡을 맞춰온 맥
맥알리스터 역시 올 시즌엔 영 폼이 좋지 못하고 패스가 원활하지 못해 돌파가 어렵다라 1대1 드리블 돌파가 어려운 잉어는 스피드라도 빨라야 한다는 거 아시죠? 뭐 작년에도 주력이 장점이 아니긴 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느려 보이시던데 돌파도 안 되고 달리기도 느린 잉어를 마무리만 좋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겠습니까? 공간 패스만 살아나면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살라의 이른 것을 하는 건 충분할 거라니까. 까놓고 말해 위치는 다르지만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아놀드의 공간 패스를 비르치에게 기대했는데 솔직히 나와의 호흡이 좋다고는 볼 수 없잖아. 리그 빵골 빵월치 선수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저 역시 살라가 아닌 다른 선수와 호흡을 맞춘 쪽이 경기를 풀어가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고 느낍니다. 일단 공격을 전개하려면 공을 지키는 게 우선인데 선배께서는 볼 경험이 거의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돌파가 득점과 직결되는 윙어라지만 살라 선배의 경합 성공률은 30%도 안 되는 수준. 공도 지키지 못한 선수한테 패스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미 전성기가 한참 지난 나이에도 비르치니가 오기 전까진 40% 정도는 됐거든. 앞서 말했듯 뒷공간으로 부드럽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 패스가 실종되고 거의 대부분 수비를 등진 채 패스를 받고 있으니 볼 경합 성공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 나이가 들어 1대1로 수비를 뚫지도 못하시면서 패스가 단조로워서 돌파를 못하는 거라니 참나. 너희 둘 다 한 경기 바깥했다고 그게 착각하고 있나 본데 볼 경합이라면 이상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29%, 비르치 역시 우리보다 살짝 높은 30%대로 리버풀 최하위권이라는 건 몰라? 반면에 흐라벤 페르는 60%를 넘어 70%에 육박하며 소보슬라이도 50% 중반대의 성공률을 기록 중인데 비르치의 패스질이 걔들보다 엄청나게 좋다고 할 수 있어? 뭐 양쪽 모두 받아본 입장에서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소보를 윙어로서도 살라보단 낫다. 하퍼가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살라보단 낫다. 결론 비르치를 뺄 바엔 살라를 빼라.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느껴지던걸요. 이 자식이 골랑 한 골 넣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저 역시 비록 아직 리그에선 골은커녕 어시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살라한테 주는 것보단 하퍼나 이색한테 주는 게 낫다는 건 알고 있죠. 선배와 저의 공존이 현재 전설과 스쿼드로 이룰 수 없는 과제라면 과거의 영웅 살라보단 미래의 영웅이 될 비르치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플레이에 공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덕배급의 창의적인 패스를 뿌릴 수도 없는 선수를 분데스에선 잘했다 이적료가 비쌌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4회 빛나는 리버풀의 파라오 나 살라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선발로 쓸 것 같아? 아이 그게 솔직히 말해 지난 경기 전까진 그래도 살라는 무조건 선발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소보슬라이와 비르츠, 흐라멘 베르의 연계가 상당히 부드럽고 이삭과 아코는 결국 득점으로 보여줬으니 어쩌면 살라 없는 리버풀이 맞나 싶은 생각도. 이보세요 펫박이와 지단처럼 빡빡이라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장점도 없는 감독님. 위대하신 클럽 감독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으로 운 좋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해보셨으면 그 밥상에 꽃이랄 수 있는 리버풀의 갈비찜 살라만큼은 끝까지 레전드 대우를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갈비찜을 너무 오래 쪄서 그런가? 이제 너무 질겨져서 씻기가 어렵다면 과감하게 내치고 소세지를 구워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살라를 뺐더니 비르치가 살아나고 이삭은 골을 넣었다. 이것만으로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분홍 소세지와 고다리 강정에 불과한 저희지만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 주시면 밥도둑계의 최고봉 잔센빌 소세지와 만석 닭강정으로 거듭나겠으며 아무리 질겨진 갈비찜이라지만 제가 그래도 한우 툭불짜리 갈비라는 거 아시죠? 이번 겨울 부드러운 공간 패스에 특화된 선수만 영입해 주시면 순식간에 연육 제공을 마치고 밥도둑 끝판왕으로 거듭나겠으며 음식에 빗대서 얘기하니까 배만 자꾸 고파지는데 일단 승점부터 배불리 채우는 게 우선이겠지? 뭐 추가 영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자네 둘은 정말 공존할 수가 없는 건가? 뭐 살라 선배가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침투보단 연계, 득점보단 팀 승리에 집중한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오랜 시간 부동의 에이스로 군림했던 선수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겨우 한 경기 잘했다고 골랑 한 번 저 없이 이겼다고 절 억제기로 몰아가는 건 지나친 억까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정류에 비하면 부진을 넘어 사기를 당했다 할 수 있는 신입생 비르치와 이삭, 에이징 커버를 정통으로 맡긴 했지만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말년 병장 모하메드 살라,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우승과 멀어지고 있는 리버풀의 승리를 방해하는 억지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